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뭐 비가 좀 오는데 많이 안 오고 오다가 안 오다가 좀 흩뿌리고 막 그러네요. 예, 세차를 했는데 막 가장 그 더러운 비 있지 않습니까? 올 거면 확 와서 이제 차가 좀 이렇게 쫙 씻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흩뿌리고 있어요. 좀. 가는 동안은 좀 비가 좀 내려가지고 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세차했는데 아주 그냥 아까워 죽겠어요. 예, 오늘 여러 가지로 사실 주식도 거의 연이어서 계속 폭락을 하고, 오늘 또 새벽에, 연준에서, FOMC죠? 예. 예. 연방공개준비회의. 예, 이름이 참 연방공개준비회의. 한국어로 번역한 거죠. FOMC. 그래서 이제,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갑자기 확 올린다는 얘기죠. 0.5% 정도씩 올릴 줄 알았는데, 0.75. 이렇게 이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0.75든 1%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이미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1%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켜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오늘 밤 이후부터, 내일, 모레, 오늘 밤 이후부터, 바닥이 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조금씩.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온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들아, 이제 거의 끝났어. 라는 것을 의미할 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큰 뭔가의 하나의 이제, 스텝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신호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든지 다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라는 것은 절대 폭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새벽에 FOMC 오면 나오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에서 요동치거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대 매매 날 거 다 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냐면, 헤지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지펀드가 이제 사실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다 이제 빌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릴로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금리 올린다 이러면은, 이제 큰 자본을 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율과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죠. 그 수수료나 그 금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팔 건 빨리 팔아서 메꾸고, 다시 여기 있는 것을 이리 메꾸는 과정이 이제 릴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은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회사는 이제 릴로케이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모가 크니까, 재배치를 하는 거죠. 예. 투자국을 재배치하고 또 투자 기업을 이렇게 재배치해서 이 금리가 높아졌을 때 또 거기에 맞게끔 자산 배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폭락을 했던 이유가 코인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현금화시키기 쉬운 자산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인으로 금방 돈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돈부터 빨리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도 현금화가 되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상당히 좀 관대한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이런 것들도 허용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산일수록 이제 빨리 이제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사야죠. 남은 돈이 있으시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야 됩니다.
아니면 좀 뭐 남아있는 돈이 있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오르겠죠. 아무튼 이제 너무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내일부터 갑자기 뭐가 오른다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가 정부나 어제 말씀드렸던 국가나 정부 이런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이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빨리 이제 인기 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경제가 좋아졌다. 아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빨리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들은 기업하고 틀려요. 정부는 국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부분 좀 짧게 끝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금리 내리고 뭐 돈 퍼주고 양적 완화는 몇 년씩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건 이게 상당히 짧게 갈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또 엄청나게 또 긴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든지 매는 짧게 하고 칭찬은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는 짧게 하지만 상당히 세게 이렇게 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직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주식 전문가네 뭐 이코노미스트네 뭐 홍춘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존 리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프리랜서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분야에 이제 상당히 그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과 좀 멀어져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방 안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책만 보고 있다가 이제 YTN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커스터머들과 얘기하고, 직원들과 얘기하고, 윗분들 부위 맞추고, 밑에 사람들 비위 맞추고,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감이라는 것이 그냥 탱글탱글한 거예요. 탱글탱글. 막 그냥 이 머릿속과 이 살끝 전체가 다 현실감입니다. 예, 하루를 현실감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일리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맨날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종환의 디스크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뭐 이종환의 디스크쇼가 라디오 나오는데 뭐 어저께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얘기 나오는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도 비슷한 때도 많아요. 근데 왜 그 음악을 들을까요?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의 생기와 에너지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는 거는 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듣는 것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오늘 하루도 상당히 열심히 살고 왔구나. 오늘도 뭔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9시에 퇴근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발 씻고 자고 뭐 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는구나. 이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표지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놨죠. 돈 버는 거에는 뭐가 최고다? 예, 코 묻은 놈이 최고다. 라고 이제 제가 표지에 써놨어요. 예, 오늘 문득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베인앤컴퍼니 같은 뭐 이런 컨설팅 회사도 다니고, 뭐 보스턴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뭐 연대 경영학과 같은 데를 나와서 이제 와튼 스쿨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 다니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이제, 참 멋있어 보이고 했었어요. 뭐 저도 또 이제 그런 걸 지향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 버는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뭐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서 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뭐 AICPA라든지 CPA를 따가지고 완전히 재무 설계를 다 할 수 있고, CFA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서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참 잘못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는 메이킹 머니를 잘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렇게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글로벌 라이센스라든지 또는 어떤 글로벌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NIU라든지 뭐 콜롬비아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게 사실 인생 한 번이잖아요. 어차피 70까지 살고 80세 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 넘으면 학교가 의미가 없고, 예? 그렇게 돼요. 50이 넘으면 뭐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느 회사 다니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경력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40이 넘으면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든 뭐 연고대를 나오든 무슨 학교를 나오든 간에 웬만한 사람들이 아는 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50이 넘으면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이 중요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대 중반인데 내가 뭐 삼성에 있었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 재정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안정이 돼 있느냐, 이런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뭐 60이 넘으면 그러잖아요. 뭐 남녀가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뭐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70이 넘으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가 의미가 없다. 왜? 다 아프니까. 70이 넘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픈다 그러죠. 예, 근데 80이 넘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 왜?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그래요. 뭐 80이 넘으면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너무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90이 넘으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 살고 죽은 것이 의미가 없다. 뭐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김영석 교수도 있지만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자꾸 뭐 얘기 길게 했는데 갑자기 또 뭐 제 방송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말씀드리면 아무튼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글로벌 디렉터가 되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뭐 제가 아시는 분도 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뭐 글로벌 기업에 있고 뭐 CEO하고 좋은데 돈 버는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봉 3억을 만약에 받으면 세금으로 실수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1,500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 7억이 돼야 예, 실수령액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실수령액 3,000에서 4,000 사이를 받았어요. 예, 언제? 30대 중반에. 연봉 7억 정도가 됐던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막 대한민국에서 막 잘 나가는 뭐 이렇게 CEO들 이렇게 보면 삼성이라든지 웬만한 뭐 이렇게 큰 회사들의 사장, 부회사장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연봉이 뭐 한 2, 3억 대예요. 많이 해봐야. 그럼 뭐 실제로 실수령액이 1,500에서 뭐 2천만 원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든 뭐 월급을 받아서 돈을 벌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가져야 되는 것은 너무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너무 빅 컴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빅 플랜, 빅 피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빅 플랜, 빅 피처 이런 거 별로 여러분들 돈 버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그 인사이트는요 사실 너무 멀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돈을 버는 눈은 사실 좀 짧아야 됩니다. 대신 뭐가 길어야 된다? 인내심이 길어야 돼요. 참는 것이 길어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이 너무 멀리 보고 있으면 돈 벌기가 힘듭니다. 너무 멀리 보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 맨날 큰 그림만 그리고 큰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돈은 잔돈을 벌어야 돼요. 잔돈을 오늘 벌고 내일 벌고 모레 벌고 꾸준하게 벌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최고다? 예, 쉬운 돈이 최고인 거예요. 쉬운 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막 엄청 어려운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막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야만 돈을 버는 것 같이 뭐 김현장에 들어가서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우리 그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나온 영화처럼 막 엄청 어려운 소송을 막 승리를 이끌어야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그래봐야 뼈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 돈 벌게 해주냐면 뭐 국무총 이번에 한덕수 씨 같이 뭐 국무총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김현장에서 50억씩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코 닦아주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돈 쉽게 번 거잖아요. 왜? 그럼 고문료 뭐 자기 이름 가지고 얼마나 쉽게 버는 겁니다. 예, 자기의 명성과 뭐 이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거예요. 뭐 불법적인 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정당한 대가를 치른 거죠. 왜? 정당한 대가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한 기업이 한 기업한테 돈을 세금 떼고 주면 그게 정당한 대가입니다. 세금을 내면 정당한 대가예요. 세금을 안 내면 정당한 대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공정 과정, 너무 많은 뭐 라이센스라든지 아카데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것을 좀 더 삼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 뭐 학위 따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뭐 우리 뭐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막 뭐 대학원 나와야 되고 박사학위 나와야 되고 그러다 인생 다 가요. 박사학위 받고 뭐 하다 보면 벌써 뭐 예, 인생 50인데 가진 돈이라고 해서 돈 몇 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거라도 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30대에 돈 벌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0대. 인생 이렇게 뭐 지금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지어 가다 보면 남들 그냥 정말 뭐 눈코뜰 수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거. 저는 그래도 이런 데서 와서 여러분들 청년의 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비영리 단체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멘토링 해주고 이런 시간에도 갖지 않습니까? 레인지로버 타고, F타입 스포츠카 몰고, 세단, XJ 몰고, 8기통짜리, 1억 6천만 원짜리. 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한정된 기간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쉬운 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명예의 목을 매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공정 과정, 부가가치를 너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사실 약간 돈독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그때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돈독 안 올랐으면 저는 지금 아마 전세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약간 삐끗해가지고 돈이 없을 때였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돈독 안 올랐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이면서 버스 타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대출금 지금 뭐 대출 금요일 내려가지고 뭐 영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지금 뭐 대출이자 어떻게 가면 이제 고생하고 와이프랑 맨날 저녁마다 싸우고 막 그랬겠죠. 예, 저희 뭐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저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작은 돈에 연연하고 그걸 아끼려고 노력했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냈어요. 작은 돈을 모으면 큰 돈은 쉽게 씁니다. 맞습니다. 큰 돈은 쉽게 써요. 근데 큰 돈은 절대 어마어마한 데 쓰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큰 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돈이라는 것은 어지간히 실수를 하지는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을 자꾸 쉽게 생각하고 작은 돈을 안 벌고 쉬운 돈을 멀리하고 큰 돈을 자꾸 크고 어려운 돈을 자꾸 쫓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너무 돈을 버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여기 앞에 있는 오징어 세상이라든지 위에 있는 뭐 오뎅바라든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요. 여기 아주머니 여기가 혼자 하는데 오뎅바 하는데 뭐 자기 뭐 지나가는 말로 아유 번 돈 이거 다 어떻게 할 그냥 그렇게 남들 볼 때 그냥 남루하게 그냥 뭐 이렇게 혼자 오뎅 막 해가지고 뭐 술 팔면 되게 막 돈 못 벌 줄 알잖아요. 돈 많이 벌어요. 예.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살아도 돈 많이 법니다. 오징어 시장 이런 분들 빌딩 지어요. 예, 여기 위에 바 여기 뭐 그냥 다 그런 분들입니다. 가락시장 저희 이제 아파트에 가락시장 분들이 되게 많이 사는데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냥 막 보기에 리아카 뭐 진짜 리아카 뭐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니는데 그냥 뭐 원주 같은데 빌딩 있고 막 그래. 그냥 남루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거는요. 그게 무슨 뭐 여러분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든 뭐 했든 간에 돈을 버는 공정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돈이 안 벌립니다. 안 벌려요. 심플해야 돼. 저번에 제가 그 영상 올렸죠. 심플해야 돈 번다고. 뭐 AK-47 얘기하고 뭐 M16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금융을 말한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책에 뭐 이렇게 돈 뭐 복잡한 얘기 없고 무슨 뭐 에데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안 쓰고 현재 추상적인 얘기 썼다는데 이 책이 맞는 거예요. 이 책이 맞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야 돈이 벌리지. 뭐 어떤 뭐 거시경제적인 얘기, 무슨 뭐 CPI 얘기, 뭐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 뭐 FOMC 얘기,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달달 외워가지고 결국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겁니다. 예. 밤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예요. 예, 뭐 알마니 이런 거 평생 못 입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 용어라든지 뭐 금융 지식 이런 거, 예,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푼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그리고 코 묻은 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인 이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다 그런 개념입니다. 뭐 경매, 뭐 경마장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장사, 조그만 소매 이런 장사, 아유 저거 뭐 그냥 뭐 짜장면집 뭐 이런 거 100원 생각, 그게 진짜 돈 마진이 높고 상당히 그 돈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 버는 과정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계속 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뭐 이렇게 MBA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 뭐 학위를 따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냥 돈 버는 데 뛰어드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근데 자꾸 뭐 배워가지고 뭐라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뭘 해보겠다. 여러분들 지금 일론 머스크네 뭐 스티브 잡스네 학교 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빌 게이츠에 왜 학교 다 때려치고 그만둔지 아세요?